이렇게 충격적인 내용과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이저 언론에서 이 기사를 안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 더 이상 없으시면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검찰이 야당과 획책하려던 공작 수사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정원의 댓글 공작 수사로 좌천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법무부 장관에 대들었다가 물러난 것처럼 포장하여 대권 사냥에까지 나선 한 정치검사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3일 윤석열 씨의 눈과 귀로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 최측근을 비판하는 유명 인사와 총선 후보 및 기자들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판결문까지 꼼꼼히 챙겨서 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출신인 제1야당 소속 김웅 후보에게 전달하여 야당의 이름으로 이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바로 그 검사이고 하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자 지난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대구 경북권역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의 사위인 바로 그 검사입니다. 언론과 유착하여 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산 검언유착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관련된 인사의 정치 생명을 사전에 끊어버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검의 맞춤형 수사 지시를 위한 정치 공작이 시도된 것입니다. 총선 전부터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거듭하다 총선을 전후로 더욱 노골화된 윤석열 씨의 정치적 행보와 공직을 버리고 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는 과정을 보면 이는 일회성 공작 정치의 수준을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대권을 찬탈하려는 검찰권 사유화와 검찰 쿠데타의 서막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의 봄을 무참하게 짓밟고 대권을 찬탈하기 위해 전두환이 휘두른 칼도 합수부가 가진 무소불위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쿠데타의 걸림돌이 되는 정적은 수사의 칼을 겨눠 폐인을 만들고 보안사를 동원한 폭력, 위협, 회유로 야당 정치인의 목줄을 죄며 꿇어앉혔습니다. 정치검찰의 수괴로 자행한 수사기소권의 사유화는 그야말로 보안사 정치의 복사판입니다. 정치검사의 검찰권 사유화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고발장에 적시된 피해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최측근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판한 정치인에게는 공직선거법을 통한 대검 수사로 정치 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습니다. 윤석열 씨는 고발장을 전달한 측근 지키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에 대항하여 왜 그토록 측근들의 자리 보전에 집착했는지, 부장검사급으로 직급이 낮아진 자리에 왜 더 높은 직급을 맡았던 인사를 계속 앉혀두려 때를 썼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노골적인 행태의 어느 부분에 그가 앞세우는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대체 어느 곳에서 정의와 헌법 정신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수사 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 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 공작과 쿠데타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유화한 권력으로 언론 및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 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즉시 소집되어 진상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출석하여 증언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정치검사들이 획책한 공작정치에 얼마나 합의하고 관여했는지,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정치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었던 건 아닌지 규명하고 그 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쟁을 통한 진흙탕 싸움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헛꿈을 꾸지 말고 당 명의 선거 관련 고발장 처리 과정의 전말을 소상히 설명하기 바랍니다. 당사자인 김웅 의원은 스스로 공익제보라 강변한 해당 문건 전체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고발장도 마땅히 공개해야 합니다.
윤석열 씨는 주제 넘은 대선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권 남용과 공작 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에 응하고 응분의 책임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권력에 노치하여 국민을 무시하고 망상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잘못은 너무나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반드시 역사와 법률, 무엇보다 국민이 단죄할 것입니다. 2021년 9월 2일 열린민주당 및 철험의 소속 의원 일동. 고맙습니다. 범죄가 확인되면 당연히 법적 조치는 따라야 될 것이고, 단 지금 단계에서 수사를 언급하는 것은 굳이 그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고 또 다른 어떤 그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기자회견문에도 일부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보도를 접하고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사실이었구나, 이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일부러 첨가해가며 야당의 야당 명의로 고발을 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건의 고발 사건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돼서 지금 형사재판 3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법세련이라는 유령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건이었고, 두 번째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힘입니다. 세 번째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유령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관련된 사람은 채널A 기자입니다. 자,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어져 왔는지, 또 그 시점들은 왜 그렇게 공교롭게 겹치고 그동안에 윤석열 씨와 그 수하들이 얘기했던 논리하고 왜 그토록 일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매 사건마다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했다, 몇 시까지 기소해라, 반드시 기소해라, 이 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 무조건 기소해라, 이런 지시들이 왜 계속 남발되고 있었는지 이제 그 흐릿했던 장면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매우 반갑고, 또 그 당사자가 요즘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런 분을 대권 후보로 운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자괴감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과연 어느 쪽에 진실이 있고 어느 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러한 행태를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하시고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과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메이저 언론에서 이 기사를 안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 더 이상 없으시면 그럼 이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